미리 보는 주간 뉴스 날씨부터 보면요, 주 초반에는 아주 폭염의 정점, 막 낮 기온 34도 36도 한번 찍고 주 중반에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한번 싹 오고 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하겠지만 습도는 거의 살인적으로 올라간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으니까 불쾌해 지수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게 좀 다혈질인 분들은 합의금이나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습도가 몰려온다. 대신에 폭염은 사그라든다.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이제 오는 목요일인데 이날을 전후로 북한이 대남 공세를 비롯해서 도발에 나설 우려가 있다. 북한발 뉴스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보통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걸로 항상 도발을 해왔는데, 북한 미사일이 보통 새벽 아니면 늦어도 오전을 안 넘기거든요. 그래서 뭐 김정은이 선물 옵션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새벽에 북한이 도발 감행해서 뭐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가지고 동해 어디로 떨어졌다 뭐 이러면 이제 보통 갭 하락 출발해서 시초가가 최저가인 그런 주식시장이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학습 효과로 모두 다 알아가지고 정보 민주화 없이는 경제 민주화 달성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1% 기득권들은 이미 일요일 오후에 다음 주 뉴스를 다 보고 나서 시장에 대응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하고, 속보 이런 거 보고 그때 가서 재테크를 하고 내가 슈퍼 개미가 되겠다? 일단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려면 정보 민주화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6월 22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있는 청와대 주례회동 이후에 정부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양대 총리가 동시에 출동을 하는데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뭐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심도 깊게 얘기할 건데, 사실 한국판 뉴딜이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ICT, 융복합 이런 키워드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게 언택트라는 MSG가 입혀졌어요. 그래서 감칠맛을 막 내고 있는데, 22일 월요일 날 무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여기다 이런 산업들이 확대되면서 혹시라도 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안 업종까지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는 이제 비대면 진료, 그 원격 진료 있죠. 이 업종이 있는데,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사실 많긴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이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22일 월요일은 정부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날 하루 기업들의 선호 비선호의 트렌드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22일 월요일 산업부는 비대면 시대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또 발표한대요. 오전에 발표한 뒤에 오후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물류 로봇 제작 기업 현장 방문을 간대요. 요즘에 물류센터발 대량 감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물류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 이걸 22일 월요일날 산업부에서 직접 산업부 장관이 기자들 몰고 물류를 맡아서 처리하는 로봇 제작 기업에 방문한대요. 앞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양대 총리가 출동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산업부 장관도 당연히 가야 되는데,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여기 차관을 참석시키고 본인은 로봇 산업 관련 행사를 갈 정도로 이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로봇 관련주, 3D 프린팅 이런 관련주를 보면 22일 월요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에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가집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해가지고 필드의 목소리가 어떤지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은 지금 워낙 예민한 시기라서 좀 화제가 될 수 있죠. 이날 행사가 많네요. 해양수산부는 2020년 해양 쓰레기 정화 주간을 맞이해서 환경 관련 단체들이 여기에 또 가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같은 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다고 하면 거기에 일회용품, 특히 이제 플라스틱, 수혜 기업, 피해 기업을 잘 구분해 볼 수가 있다. IT 업종 또 빅 이벤트가 하나 나라 밖에 서 있네요. 바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올해는 미국 내에 있는 애플 스토어도 지금 셧다운되고 어차피 코비드-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왔긴 했는데, 더더욱 이제 요번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의 관심사는 아이폰 12, 12,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라고 알려진 에어파워 같은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에어파워는요,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뭐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그냥 올려만 딱 놓으면은 그냥 다 같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찜통에다가 고구마, 옥수수, 막 감자 다 같이 넣고 그냥 찜은 한 번에 되는 것처럼 이게 에어파워가 이번에 공개가 될 것이다. 국내 애플 관련주 중에서는 과연 기존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 신제품에 들어가느냐 혹은 신제품에는 배제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있을 것으로, 다음 바이오 업종 관련해서는 미국의 암연구학회 AACR이 열립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백신 때문에 바이오 업계에서는 암 치료 분야가 잠깐 좀 뒷전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질병 가운데서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암이죠. 질병 중에서 검사해가지고 판정이 나왔을 때 선고라는 표현 쓰는 거 암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어떤 형을 선고한 것만큼 치명적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무점 선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날 미국의 암연구학회 AACR이 열리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유한양행, HLB 그리고 지금 풍전동아신세인 신라젠, ABL 바이오 이런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이번 AACR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래요. 여기서 만약에 반응 뜨겁다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바이오에 사람들 관심 몰려있는데 한번 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2일 월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한국의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사실 실물 경기에 있어서는 코로나 영향권 한가운데 들어있었던 4월달이 최악이었으면은 5월달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고 6월에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실물 경제만 그렇고 수출입 지표는 아직이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업계 줄도산 우려 같은 게 바로 그 증거인데 22일 월요일날 한국의 6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과연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났느냐. 5월 같은 경우에 수출은 마이너스 16.9%, 수입은 마이너스 20.3% 찍었거든요. 교역 상대를 대상으로 한 수출입 경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날 미국에서는 5월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달에 17.8%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이달에도 뭐 크게 5월달 결과 좋지 않았을 것으로 당연하겠죠. 지금 누가 도대체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 유로존에서 6월 소비자 기대 지수, 기대치가 아예 없다시피 하다. 이어서 6월 23일 화요일, 이날은 매주 있는 국무회의가 오전에 잡혀 있고 이날은 또 전자정부의 날이라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VIP들이 대거 이날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거든요. 전자정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금융 페이먼트 결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결제와 보고 그리고 예산 할당 이런 시스템을 다 전자화하는 건데 이 주는 진짜로 완전 IT 주간이네. 한국판 뉴딜, 뭐 KICT 이런 테마는 거의 사골 정도로 우려먹고도 남을 정도의 한 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6월 23일 화요일은 전자정부의 날 이벤트가 많이 잡혀 있는데 23일 화요일 날도 대한민국의 빅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2020 넥스트 라이즈. 이게 산업은행하고 한국 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후원합니다. 스타트업하고 혁신성장의 장으로 아직은 2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CES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MWC 이런 급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국판 뉴딜 막 KICT 막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번 2020 넥스트 라이즈 상당히 중요하다. 또 여기다가 첫 기조 연설자로 지명된 사람이 바로 셀트리온의 서정균 회장. 게다가 행사 시작도 주식시장 열려있는 장중에 오전 10시부터 기조 연설이 시작됩니다. 이 행사가 이제 스타트업하고 혁신성장 이런 행사니까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의 창업 과정부터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이날 또 서정균 회장이 빈손으로 오면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현 주소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건 셀트리온 발의 업데이트를 공개할 이날 셀트리온이 한번 또 막 발동 걸리겠네 잘하면. 어쨌든 이날 넥스트라이즈 2020 행사에는 삼성전자 스타트업 투자 맡고 있는 삼성 넥스트, 그 다음에 롯데 조직 이름이 아예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현대차 스타트업 육성본부, CJ 오벤처스, 한화 생명의 드림플러스 임원들이 총출동하고 만약에 여기서 대기업들이 우리가 여기 관심이 있다 혹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업명이 공개되면 거기 뭐 비상장이든 뭐 뭐든지 간에 그날 한번 대단한 홍보 효과를 누리는 날이고, 한국 스타트업의 또 일진 그룹이죠. 쿠팡, 야놀자, 마켓컬리 이런 대표들도 이날 총출동을 한답니다. 23일 화요일 이날 경제지표는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미국하고 유로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어느 하나 확실한 뭐 호재가 될 만한 지표는 없다. 한국의 생산자 물가는 4월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1.7% 하락한 건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실물 물가는 내리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이번 5월 결과에서는 상승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물가 하락률의 격차를 좀 좁힐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물가가 저렇게 내렸다고 하는 게 무슨 유가하고 농산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맨날 물가 내리고 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밥상 물가,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장바구니 물가는 맨날 오르기만 하잖아요.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삼계탕 이제 드실 철이 왔는데, 서울 여의도하고 강남 기준으로 삼계탕이 12,000원 밑으로는 없어요. 뭐 들깨 좀 갈아 넣었다 그러면 뭐 2만원. 가끔 가다가 뭐 삼계탕 막 7,000원 이런 데 있어서 반가워서 뛰어들어가 보면 반계탕이래. 거기다 밖에서 써놔야지. 2분의 1 마크라도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물가에 대한 지금 성토가 막 일어나고 있네요. 갈비탕도 요거 격차가 크죠. 왕갈비탕 이런 거 2만원 넘는 데도 있고, 이게 워커힐 명월간이 34,000원이든가? 자, 6월 24일 수요일 미리 보는 경제뉴스. 오전에 일단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이날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 열리죠. 기획재정부에서는 오후에 정책 현안 점검 회의가 열립니다. 아마도 코로나19는 장기전이다.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금융 불안이나 리스크가 출현하면 적기에 안정화 조치를 단행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의 워딩이 예상되고요. 이날 4월 인구 동향이 발표됩니다. 또 출생률 고령화 뭐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가 뉴스창을 도배할 게 뻔하죠. 인구 동향 나올 때 좋은 얘기 나오는 거 못 봤으니까요.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음에 산업부 행사가 이날 또 있는데요. 전남 화순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산업단 발대식이 열립니다. 전남 화순에, 여기 지금 충청북도 오송 생명과학단지처럼 전남 화순에 부모님이나 혹시 친척분이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끄셔도 되니까요. 핸드폰으로 카톡 하나 보내보세요. 따뜻하게 안부. 근데 일단 뭐만 들어온다고 하면 일대 무조건 땅값 오르고 상권 발달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또 이게 또 너무 외곽이면 고급 인력들이 대거 또 이탈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일단 지금 국민연금 출신으로 매스컴이나 증권사나 금융사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이제 나주로 내려갈 때 가족들하고 이제 헤어질 수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차마 내려간다는 얘기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에서 나온 분들이 그때 한번 왕창 풀렸거든요. 산업부 행사가 또 이날은 완전히 호남 행사네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간담회를 연대요. 와, 이날 산업부 전라도 백반 시컷 맛보고 오겠네요. 저 지난주에 점심에 이제 언론사 뭐 간부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입맛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뭐 어디로 할까요? 그러길래 나는 진짜 입맛도 없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하세요. 그냥 얼굴이나 뵈러 가죠 하고서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남도 한정식집이었어요. 갑자기 보리굴비 한 점을 먹자마자 둘째 낳고 몸 푸른 산후조리원 회원처럼 입맛이 미친듯이 살아나면서 녹차 물에다가 밥 2공기를 말아서 보리굴비를 완전 완굴하고 내 앞에 머니투데이 상무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 형님이 나는 보리굴비 어제도 먹어서 별로야 해서 반 남은 거 형님 나 그걸 또 갖다가 옆에 또 제 친구 겸 언론사의 부장으로 있는 걔 밥 남긴 거를 제가 또 갖고 와서 그렇게 먹었더니 사람들이 이거 지금 산업부 관계자분들을 보고 계시면 또 좀 약간 짜증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목포까지 갔는데 드시고 오세요. 좀 지역 상권도 살릴 겸. 24일 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 결합 승인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대상 기업은 보람상조하고 프리드라이프 두 건입니다. 각각 다른 동종업종, 그러니까 상조업체 다른 규모가 큰 기업의 피인수 되는 걸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승인해주는 건데요. 기업 결합 승인이라는 걸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보람상조나 프리드라이프 회원이신데 여기 뭐 증거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뭐 약간 안 좋은 얘기 들으신 분들은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되겠네요. 근데 인수합병 분야 M&A 업계에서 공정위 기업 결합 승인도 대단히 중요한 판결 가운데 하나거든요. 지난번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 인수하는 것도 지금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중에 있어요. 만약에 공정위에서 승인 안 해주면은 인수합병이 아예 뭐 불가능하지까지는 않지만 엄청 복잡한 지배구조를 막 짜서 계열사로 편입을 하고 아니면 막 순환 출자를 하는데 그것도 공정위에 막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같은 날 SNU, 서울대죠. SNU 국가전략위원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포럼이 열립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각 분야별 영향, 그리고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이걸 목적으로 한대요. 보건복지부, 중대본 비롯해서 정부 인사들이, 거기다 국회의원까지 총출동한대요. 세 가지 트라이앵글 테마가 교육, 기술, 윤리, 세 개의 주제로 나눠서 진행하고, 이럴 때 의뢰이 나오는 레토릭이 이제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결국은 또 IT 아니겠어요? 그쵸? 그거 말고는 뭐가 있어. 누가 쌈박질하다 끝날 듯. 그렇지 않습니다. 융복합, 서울대 연구소에 지원해달라,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6월 25일 목요일,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최고 행사입니다. 이날 6.25 한국전쟁 70주년,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주간 뉴스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효과가 없을 거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날이 동시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식입니다. 여기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하고, 원래 새마을운동이 사실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기념식도 보수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참석은 당연히 안 하실 거고, 그건 뭐 다 좋은데, 새마을운동까지 적폐 아니면 뭐 노동 착취 이런 갈등의 키워드로 연결하지는 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 화합 중요한 시기인데 남북 갈등도 모자라가지고. 6월 25일 목요일, 통계청에서는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개최하는데, 요새 대부분 그렇듯이 이제 이것도 올해는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이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복지, 재난지원금 이런 이제 뜨거운 감자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올 텐데, 이 주제들이 또 워낙에 견해차가 좀 큰 사안들이라서 딱히 뉴스창에 돌아다녀서는 뭐 크게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정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수단은 또 IT밖에 없다. 이제는 복지사가 집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반찬 전달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현재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또 IT야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화주하고 물류기업 간의 해외 진출 기업 공모가 있는데, 이번에 2차입니다. 여기 선정되면은 해외 진출 타당성, 이거는 해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도 지원하고, 해외 진출할 때 전체 과정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구축해준대요. 6월 25일 목요일 날 한국은행에서는 이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물가 설명회를 갖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중국은 단오절로 휴장입니다. 홍콩 증시도 역시 휴장. 주말까지 쭉 쉬어요. 근데 이 또 단오절이라고 해서, 단오절에 원래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건데 머리 감을 생각은 안 하고 머리 끄덩이 잡고 막 또 싸움박질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간 중국하고 홍콩은 이제 사람 많이 몰리고 많이 돌아다니는 기간에는 무조건 부정적 뉴스를 주의해야 된다. 이날 미국에서는 1분기 GDP 확정치, 그 다음에 개인 소비, 그리고 도매 재고, 내구재 주문, 이런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는데, 우선 미국 1분기 GDP는 마이너스 5.0 나왔잖아요. 내려간 만큼 하반기엔 그대로 만회하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6월 26일 금요일, 코로나19에 대해서 한국은행, 세계은행, 빌게이츠 재단, 이 3개 단체가 공동 웹세미나를 갖습니다. 빌게이츠 재단이 투자했거나 혹은 빌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은 국내 상장 기업들 몇 개 있는데, 또 뭐 이렇다 할 만한 큰 성과를 낸 적은 없어요. 빌 게이츠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용을 하긴 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유통업계 대규모 행사, 일명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하는 날입니다.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속되는데, 국내 4대 유통 공룡이 있죠. 신세계, 롯데, 현대, 갤러리아 모두 참석해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앞장선다. 지역 특산물, 그 다음에 중기 생산품 같은 것도 같이 행사를 파는데, 뭐 코리아 세일즈 페스트하고 비슷한 거죠. 시작하는 날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 패션 마켓 개막식이 오전 11시 잠실 롯데에서 예정돼 있는데, 여기 이제 성윤모 산업부 장관하고 뭐 장관 몇 명 참석 일정은 잡혀 있는데, 지금 일단 사람 모이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정부 지침이라 과연 이 행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26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실 롯데 부근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교통 정체나 예상치 못한 인파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이제 때가 됐죠. 날도 더워지고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면서 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위생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 설비, 도구, 표면 처리용 항균 복합 조성물 개발을 발표한대요. 이날 국내 항바이러스 조성물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 이날이 주인공이 될 것으로, 이날 해외 일정은 카운터포인트사의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이 발표되는데 이미 스트레이티직 애널리스트사에서 5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코로나 극복 수준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4월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도 5월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6월 달까지 계속 상승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LG가 신제품 벨벳 유럽 출시 행사를 대대적으로 막 로드쇼를 열었거든요. 물론 여기 월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겠지만 LG가 저렇게 스마트폰을 포기를 못하는데 앞으로 과연 어떨지. 미국에서는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용품 그리고 유통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안 좋을 걸로 다 각오를 하는데 나이키만큼은 다릅니다. 여기는 D2C라고 그래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 나이키는 일찌감치 나이키 온라인 채널 우리는 초창기부터 구축해가지고 이걸로 밀고 나갈 거야. 나이키 오프라인 매장은 뭐 폭동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 많이 닫았잖아요. 온라인 나이키 몰 매출 증가가 오프라인 감소분을 다 상쇄해가지고 이번에 실적 호조가 나올 걸로 다 기대하고 있네. 이날 경제지표로는 한국의 6월 소비자 심리지수, 다음 일본은 이날 소비자 물가지수 6월분 역시 공개하는데, 일본은 거의 한 20년째 0.1%야. 미국의 5월 개인소득, 개인 소비 지수, 미국 근로자 대부분이 서비스업이잖아요. 5월에는 당연히 소득도 많이 감소했었을 것으로, 대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는데 이것도 당연히 5월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과연 그 폭이 얼만큼일 것이냐, 얼만큼 다이내믹한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국 경제의 어떤 드라마틱한 회복에 6월 26일 금요일 6.25 다음 날이잖아요. 이 한 주간에 엄청 많은 이벤트 위크인데 마지막 주간 행사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게 저녁 6시에 6.25 70주년 유공자 위로 만찬을 개최해요. 이 행사 만약에 북한 도발하거나 이러면 이거 못 열릴 수도 있거든요.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긴 시간 주간 뉴스 미리 보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1%를 대상으로 한 정보민주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